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진짜 이유.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전에는 아무 이야기나 다 해주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대답이 짧아지고 표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많은 부모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곤 합니다. 나는 그저 아이를 위해서 말했을 뿐인데 그 말들이 어느 순간 아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멀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천천히 해가 지듯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오자마자 이야기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말이 조금 줄어듭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냥 짧은 대답 하나가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요즘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아진 대답이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이랑 좀 달라졌네. 무슨 일이 있나? 그때부터 부모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아끼기 때문에 아이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뭐 있었어? 이 질문들은 걱정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 질문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해, 설명해, 왜 그런지 말해봐. 이 느낌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는 관계는 큰 사건 하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은 대부분 악의 없이 지나간 순간들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들은 부모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계속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쌓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항상 지적받는 사람인가? 이 생각은 아주 조용히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아이가 부모 앞에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하면 또 뭐라고 하실까? 이 이야기하면 혼날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관계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부모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지만 대화가 거의 없는 순간.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조금 멀어진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오면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그 시작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 아주 작은 말 하나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랑에서 시작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싸움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말 하나, 아주 짧은 표정 하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조금 조용했습니다. 그때 부모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아주 평범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짧은 한마디, 힘이 없는 목소리.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 속에는 걱정이 생깁니다. 무슨 일 있었나? 혹시 문제 생긴 건 아닐까? 그 걱정은 사랑에서 나온 걱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조금 더 묻게 됩니다. 그냥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말해? 이 질문들도 걱정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이미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작은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저 말할 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대답한 그 순간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말을 안 해? 엄마한테 말해봐. 이 말들이 빠르게 이어지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하나? 지금 말하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줄이기로 선택하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거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입니다. 숙제를 하다가 틀린 문제를 가져왔을 때, 시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을 때,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보여주었을 때, 그때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틀렸어? 이건 조금 더 신경 썼어야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 말들도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이를 더 잘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 속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사람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상처 하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기 시작하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자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자. 보여주지 말자. 그냥 혼자 해결하자. 이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됩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마음속 이야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묻게 됩니다. 왜 말을 안 해? 예전에는 잘 이야기했잖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 말들도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설명해야 하나? 또 말해야 하나? 이 생각이 쌓이면 아이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부모도 아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을 줄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쌓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 속에는 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아이에게 계속 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했어? 이 질문들은 습관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은 바로 걱정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아주 오래된 감정입니다. 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감정입니다. 아이가 처음 열이 났을 때, 아이가 처음 넘어졌을 때, 아이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그때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다치지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이 걱정은 부모라는 이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달라져도 부모의 마음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말이 줄어들었을 때, 표정이 달라졌을 때,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 작은 변화들이 부모의 마음 속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금세 질문으로 바뀝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이 질문들은 사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확인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의 친구 문제도 학교 문제도 앞으로의 인생도 모두 아이 자신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이끌어주고 있는 걸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아이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에게 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에게서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묻게 됩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 사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듣고 싶은 마음, 문제 없다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질문이 되어 아이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질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항상 괜찮은 상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힘든 날이 있고, 아이도 말하기 싫은 날이 있고, 아이도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혼자 있고 싶은데, 이 생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이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묻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질문이 어쩌면 아이를 조금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조금 마음 아픈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묻습니다.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묻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묻고 조금 더 기다리는 방식, 조금 덜 확인하고 조금 더 믿어보는 방식, 그 방식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짧게 대답했을 때 바로 다시 묻기보다 잠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아주 짧은 기다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다림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 느낌은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질문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아이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좋은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아이에게는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마음이 바쁠수록 말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 늦겠다. 시간 없어. 이 말들은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많은 집에서 매일 들리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매일 반복되면 아이의 하루는 명령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식탁에 앉았을 때도 이런 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밥 빨리 먹어. 딴짓하지 말고. 시간 없다니까. 이 말들도 급한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조금 숨가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후에도 말은 이어집니다. 숙제했어? 공부는 했니? 오늘 뭐 배웠어? 이 질문들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이를 위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 와도 쉬는 느낌이 없네. 또 이런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말들은 틀린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자주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주 혼나는 사람인가? 특히 이 말은 많은 부모가 무심코 하게 되는 말입니다.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이 말은 비교의 말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교를 들은 아이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애보다 못한 사람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이 생각은 아주 조용하게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생각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해. 이 느낌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방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 그 다음에는 조금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멀어지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말자. 그냥 조용히 있자. 말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아주 작은 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책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돌아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부모도 처음 해보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관계의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생각보다 아주 여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작은 감정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운함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아주 조용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둘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와 있었던 일,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네. 왜 그렇게 했어? 다음에는 그러지 마. 이 말들은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이 감정은 아주 조용하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 용기를 내서 했던 발표, 자신 있게 시작했던 일,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아이는 이미 마음이 무거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조금 더 노력했어야지. 다음엔 더 잘해.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속상한데 조금만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처음에는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기 시작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선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말자. 혼자 해결하자. 그냥 참자. 이 선택은 아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것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문을 조금씩 닫아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문이 조금만 닫힙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웃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조금씩 더 닫히기 시작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웃음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은 거의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마음이 다치는 이유는 부모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후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책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이라면 아직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것, 한 번 더 공감해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아이의 마음속 문을 조금씩 다시 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전과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있잖아. 아이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쏟아내듯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웃긴 이야기, 속상했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말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녀왔어요. 짧은 한마디. 그리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오늘 힘들었나?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어느새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리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식탁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서 웃음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에도 함께 웃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 위에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립니다. 부모는 무언가 말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아이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요. 별일 없어요.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이어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끝도 없이 이어지던 이야기가 이제는 몇 마디로 끝나버립니다. 부모는 그 순간 어딘가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줄었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지만 아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무엇을 물어봐도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말은 괜찮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괜찮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는 조금 더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예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더 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나? 내가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아주 중요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느끼는 순간은 두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멀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 더 들어줘야 했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부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리는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 차가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모를 향한 작은 기대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는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을 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짧게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입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요. 친구랑 조금 싸웠어요. 그 말은 짧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주 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가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그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이가 조금이라도 대답을 하고 있다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면 아직 거리를 완전히 두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가 가끔이라도 웃고 있다면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는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신호들은 희망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바로 판단하지 않고 조금 더 들어주는 것.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것. 속상했겠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늦게 집에 왔을 때 먼저 화를 내기보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 있었니?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관심과 이해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루, 이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아이의 마음속 문도 조금씩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하루 만에 멀어지지 않았듯 하루 만에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천히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조금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갈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이 한 문장은 아주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아이의 마음속에 조금 다른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 좀 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무슨 게임이야? 재밌어?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짧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요. 별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대답도 하나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놀랐겠다. 많이 당황했겠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아이의 마음은 조금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는 것, 중간에 판단하지 않는 것, 중간에 조언하지 않는 것, 그저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행동은 생각보다 아주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은 아이의 마음속에 안전함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작도 있습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같은 공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꼭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그 시간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잠시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먼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요.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는 조금 더 말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웃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함께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아주 깊고 아주 오래된 사랑입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부터 그 사랑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았던 날, 그 작은 얼굴을 처음 바라보던 날, 그날부터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바람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기대는 조금씩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기대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조금씩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표정 속에서, 말투 속에서, 눈빛 속에서 그 기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애써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계속 커지기만 하면 어느 순간 아이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부족한가? 이 생각은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도 부족하다고 할 텐데 그냥 포기하자. 그 순간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노력이 아니라 거리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계속 가져도 됩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도 됩니다. 부모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만 성공한 사람이다. 이 기준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들어내야 할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갈 사람입니다. 그 길은 부모가 생각한 길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그저 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아이도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더 깊이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태도 속에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빛 속에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느낄 때 아이의 마음 속에서는 조금 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 감정은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아이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 속에서 아이는 조금 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부모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깊고 오래 이어지는 관계는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고 여린 몸, 작은 손, 작은 숨소리, 그 작은 생명을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부모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어느새 아이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혼자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의 키가 부모의 어깨를 넘어서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보며 부모는 기쁘기도 하고 어딘가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아이와의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부모에게 조금 아픈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외로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짧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 한 문장은 아주 작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주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올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부모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관심 한 번, 아주 작은 기다림 한 번, 그 작은 행동이 언젠가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해가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오늘 그 말을 조용히 전해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항상 고맙다. 나는 내 편이야. 이 한 문장은 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일 수 있습니다. 잠시 23초 여백.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 사이에 조금 더 따뜻한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